네, 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메디셀프의 김경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한 이제 알짜 시간, 알짜 강의로는요. 여러분들께 제가 자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외선을 설명드릴 때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외선 화장품, 자외선 차단 제품이겠죠. 자, 이 자외선 차단 제품과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멜라닌이 합성되는 과정, 그리고 멜라닌 합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이런 미백 원료들, 미백 기능성 화장품까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같이 한 번에 학습을 하셔야 조금 더 유기적인 공부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계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강의의 시작에서부터도 이 첫 번째 부분, 이 자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외선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 때부터 배워왔으실 거고, 그리고 여러 강의나 교육, 정보 등을 통해서 이 자외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실 건데, 이런 시중에 있는 정보들은 이 자외선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설명해 주는 교육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히 암기를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간단한 원리들이나 이런 특징 등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외선 설명 드리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전자기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전자기파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말 그대로 빛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빛이 전자기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가시광선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광선의 연속 스펙트럼을 보면 여러분들 무지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이 연속 스펙트럼의 시작은 이제 빨간색으로 시작이 되죠. 자, 가장 파장이 긴 쪽을 얘기를 하죠. 자,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마지막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펜이 파란 색깔밖에 없지만 보라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광선이 있는데요. 자, 이제 사람들이 역사를 지나다 보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이 가시광선 외에 다른 이제 광선들, 빛이 존재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빨간색 영역 밖에 있는 파장이 더 긴 이런 광선들도 있고, 이 보라색, 파장이 더 짧은 영역에 있는 이런 광선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바깥에 있는 것을요,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면요, 붉을 적자를 써서요, 적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보라 색깔 바깥 부분에 있는 이 광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라 색깔을 한자로 하면 자색,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은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방출하죠. 여러분들 열선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자외선 살균제, 소독기라고 하죠. 그래서 살균 소독의 기능이 있고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살균 소독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비타민 D를 생체 내에서 합성하는데 관여를 하죠.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개의 구분과 조금 더 세부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빛의 파동성이라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동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파장을 정의하면 이제 마루부터 마루까지 혹은 골부터 골까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 한 바퀴 주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딱 봐도 이 파장이 길고 왼쪽은 파장이 굉장히 짧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자, 파장이 길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여러 가지, 반사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회절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 회절성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광선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면 이 장애물을 피해서 우회해서 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기반으로 활용이 된 게 이제 통신 전파, 뭐 레이더 같은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여기서의 이제 쓰이는 전파는 이제 레디오 웨이브라고 해서 적외선보다 훨씬 더 파장이 더 길어진 거예요. 자, 여기 파장이 여기 있는 적외선보다 훨씬 길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 레디오 웨이브와 이 적외선 사이에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징은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데 여러분들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실 적외선 카메라에도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리모컨에도 이 적외선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요즘 체온 조절하는 온도계라고 할까요? 체온 온도기, 이것도 적외선으로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적외선 열선이 열을 방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부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용 쪽으로 이 적외선 램프도 사용이 됩니다. 자, 적외선 램프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램프를 켜면 빨간색 빛이 나오죠. 그래서 아, 적외선은 빨간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빨간색은 이제 가시광선, 이 부근에 있는 이쪽 색이다. 왜냐면 이 가시광선을 넘어선 빛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자외선, 보라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외선 살균기라고 하나요? 이제 식당에 가면 그 빛이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가시광선 끝쪽 자외선 부근에 있는 거고 실제로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장이 긴 쪽은 회절성이 크다라는 특징을 하나 정도 잡았는데 이 파장이 짧은 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자, 파장이 더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커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에너지가 커지면은 이제 피부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에너지가 클수록 피부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일단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이번 수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소 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일 겁니다. O2라고 들어보셨죠? 산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가. 자, 이 산소 분자에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큰 자외선이 이 산소 분자를 지나가면서 빵 때립니다. 자,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자외선을 빡 때리죠. 자, 그러면 이 산소 분자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자의 들뜸 현상이 일어나서 자, 이런 어떻게 되냐? 얘네 그 결합하고 있던 산소 원자들이 쪼개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나가던 이 자외선 광선은 이제 에너지를 흡수받고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길어지겠죠. 파장이 긴 전파로 다시 방출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 파란색을 자외선이라고 표현했다면 여러 가지 전파가 다시 방출될 수 있겠지만 이 전파 중 하나를 적외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적외선은 뭐라고 했어요? 열선이라고 했죠. 열이 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외선이 이제 흡수가 되면 이제 적외선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산소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 이 산소가 쪼개지면 이 각각의 산소는 다시 결합을 하고 싶어 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이 반응성이 굉장히 큰 산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활성산소죠. 자,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인체 내에 있으면 뭐 세포나 조직을 파괴하는 주범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원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피부 내에서 일어나면 광노화일 거고요. 자, 그리고 오존에서 일어나면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일 거고요. 자, 그리고 자외선 흡수제, 자외선 차단 제품에서 일어난다면 이제 자외선 차단 제품의 자외선 흡수 기능일 거예요. 자, 원초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산소 분자뿐만 아니라 뭐 물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적외선이 방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조금 가볍게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찌됐건 방금 말씀드린 건 에너지가 크면 이제
피부의 위험성이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외선을 한 번 더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외선은 UVA, UVB, UVC로 나뉜다는 거 한 번씩 다 이미 아실 거예요. 자, 이 가시광선에 가까운 쪽, 즉 파장이 조금 더 긴 거를 UVA라고 하고요. 자, 파장이 조금 더 짧아지면 UVB, 그리고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은 UVC입니다.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는 즉 UVB가 UVA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UVC는 에너지가 더 크겠죠. 즉 UVC가 가장 피부에 위험할 거예요. 위험도가 클 거고 얘는 조금 덜 위험할 거고 얘도 어찌되건 자외선이니까 위험하긴 하겠죠.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제 태양이 있고요. 태양광에서 여러 가지 광선이 다 내려올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UV를 가지고만 표현을 해볼게요. UVC도 내려올 거고, UVB도 내려올 거고, UVA도 내려올 겁니다. 자, UVC부터 내려오는데, 제가 맨 밑에는 이제 피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피부를 이제 그린다면, 자, UVC는요, 이제 태양광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만 다행히 오존층에서 대부분 다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UVC는 흡수가 돼서 이제 산란이 되고 다른 전파로 이제 방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존층이 그 역할을 해주죠. 자, UVB는요, 얘는 UVC. UVB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뚫고 나오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도착을 하죠. 하지만 피부에서는 표피 부근에서 거의 이제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UVA는요, 이제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이제 피부까지 도달해서 피부에서도 진피까지 도달해서 자외선이 흡수되게 되죠.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이 차이가 이미 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왜 얘네들은 이 자외선이 흡수되는 위치가 다르냐? 바로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UVC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서도 이제 여러 광화학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제 피부에 닿기도 전에 다른 물질에서 이미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오존층에서 일어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산소 분자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오존층에는 산소가 있죠. O3를 표현하면 이제 이 O3가 UVC에 닿게 되면 O2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O2도 UVC를 닿게 되면 O3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오존층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UVC는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되는 원리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광화학 작용이 다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UVB도 사실 한 90%에서 95% 정도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요. 하지만 뚫고 나온 양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A와 B를 여기서 비교해보면 B는 진피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A에서 대부분 다 반응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이것도 에너지가 UVA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 진피까지 가기 전에 이미 표피층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다 해버린 거죠. 자, 무슨 반응을 해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러한 반응들을 하겠죠. 자, 표피에 있는 세포들을 이제 괴사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UVB가 이제 새롭게 다른 파장이 더 긴 이런 적외선으로 방출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UVB에 닿게 되면 여러분은 화상을 동반한다. 일광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홍반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세포들이 이제 괴사가 되고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U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UVA도 어떻게 보면은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에요. 당연히 자극이 있죠. 진피에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기타 세포의 기질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름과 탄력이 감소하게 되고 광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UVA가 여기서 세포의 기질만 건드릴까요?
분명히 표피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저층에서 기저세포 배우면서 또 다른 친구를 배웠었죠. 어떤 친구 배웠냐면 문어같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린 멜라닌 형성세포를 또 자극시켜서 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라닌 형성세포에서 이 UVA 때문에 멜라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멜라닌은 어떤 역할이냐? 자, 여기다 그려보면 UV가 딱 내려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문어 친구가 멜라닌을 계속해서 형성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우산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멜라닌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산 역할을 해서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이나 주근깨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제가 이 자외선 흡수제 같은 경우에도 이 메커니즘이 똑같다고 했어요. 자, 자외선 흡수제와 자외선 산란제가 있는데, 자외선 흡수는 이제 유기자차,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죠. 자, 이 피부를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 피부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파란색으로 똑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외선이 특정 물질을 닿았을 때 광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광선으로 방출이 되고, 이제 여기서는 전자가 이동하는 등의 이런 물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반응을 피부 대신에 피부 위에 도포되고 있는 이 자외선 흡수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피부라고 하고, 여기가 자외선 흡수제, 이제 흡수 제품이라고 하면 얘가 대신 일으켜서 이제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다시 방출을 해주고,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피부 대신에 얘가 변형을 해서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화학적 자외선 차단 제품을 쓰면 열감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원리에 있다. 우리가 아까 배운 이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저의 원래 정규 강의에서는 이 자외선의 원리를 가지고 자외선의 제품, 자외선이 쓰이는 원료, 더 나아가서 멜라닌의 합성 과정, 그리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원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